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쇼츠 중독이든 동영상 중독이든 이런 범주의 행동들은 모두 도박과 똑같은 건데요.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의 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불안 같은 상태가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독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4가지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조종당하는 인간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석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신경과 전문 입장에서 봤을 때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거고요. 심리학 이론 중에 자아 고갈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뇌 안에 어떤 의지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핸드폰 배터리와 같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실행력이 방전되고 퇴근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기계발보다는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게 충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계발을 꼭 하셔야 된다면 퇴근 이후보다는 자기의 실행력이 좀 충전된 상태인 회사 출근 전이 더 나을 수 있고, 퇴근 이후에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된다면은 루틴으로 자기 작은 습관을 만들어서 자기 의지를 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뇌는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을 쫓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지금 먹을 게 앞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먹지 않고 나중을 위해 남겨놓으면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는 빠른 보상을 추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쫓아가야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뇌 자체는 아직 진화론적으로는 구석기 시대에 있는 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기쁜 거, 지금 당장 내 몸이 편한 거를 추구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게 뇌에서는 전두엽이라는 곳의 기능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성적인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지연적인 만족,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그걸 참고 이겨내는 결국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실행력을 소진시킵니다. 전두엽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한데 완벽하게 하려는 계획 자체가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계획보다는 작은 행동을 바로바로 시작하는 게 그거 자체가 우리 실행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상회로를 활성화하면서 좀 더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상당히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데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뇌에서 저항하는 것을 가장 쉽게 이겨내는 게 짧게라도 해보자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5분만 해보자는 5분 설득 매뉴얼인데요. 5분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뇌가 작은 보상을 얻게 되면서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실행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은 환경을 재설정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고 치면 운동을 할 때 내가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디를 가겠다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식으로 환경을 설정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집에서 운동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에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당장 거실에 요가 매트를 펼쳐 놓으면은 시각적인 큐가 되어 가지고 좀 더 운동하는데 이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리적 마찰을 줄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잠깐 그 귀찮은 게 행동으로 이어진 걸 맞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줄이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다른 방에 갖다 놓는 게 스마트폰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열심히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앞단계,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면은 실행과 관련된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실행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작은 행동이라도 실행 쪽으로 조금 에너지를 쏟게 되면은 같은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목표는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원대한 목표도 좋지만
목표를 잘게 쪼개가지고 작은 목표부터 해나갈 수 있게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고요. 어떤 목표를 이룰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본인의 루틴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어떤 행동이 나에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지 뇌의 습관의 회로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뇌 안에는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습관과 관련된 부위인데 단기간에 어떤 행동이 이 기저핵에 프로그램화되진 않고 오랜 시간 같은 패턴을 반복해야 이 기저핵의 어떤 습관이라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목표를 잘게 쪼개고 계속 반복함으로써 습관화될 수 있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쇼츠 중독이든 동영상 중독이든 이런 범주의 행동들은 모두 중독 카테고리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뇌 안에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행동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더 그 행동이 하고 싶은 상황으로 뇌가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쇼츠 같은 거는 계속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예측 불가능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중독 회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이거는 이제 도박과 똑같은 건데요. 도박도 슬로모션을 하다 보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상황이 뇌 안에 보상회로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보상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같은 행동을 해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점 뇌를 만족시키는 도파민이 덜 나오게 돼서 더 과도하게 행동을 해야지 비슷한 정도의 만족을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금단 현상이라는 또 개념도 있는데 우리 뇌에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평상시보다도 도파민이 덜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더 불행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쇼츠나 동영상 같은 걸 포함해서 모든 뇌 안의 보상회로를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행동들은 모두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다음 동영상으로 나가면서 다음 동영상 뭐가 나올까 하는 게 보상회로를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처음에는 아주 길게 나오다가 조금 짧은 동영상들이 성공하게 되면서 지금은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다 이제 동영상이 짧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서 똑같이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좋았던 게 나중에 가면은 같은 행동을 해도 도파민이 훨씬 덜 나오고 오히려 더 불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행동을 과도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행동을 못하게 했을 때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파민이 훨씬 덜 나오면서 이제는 불행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금단 증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파민을 추구하는 행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이 가장 대표적인 보상회로와 관련된 호르몬이고 이외에도 세로토닌 호르몬이 있는데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의 안정과 관련된 건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감이 올라가고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러면 조금 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뇌가 더 반응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뇌에서 생성되는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졸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우리 몸에 알람을 울려주는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들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이성적인 뇌를 쓰기보다는 조금 더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뇌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충동이 올라왔을 때 참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충동을 참으려 하는 것 자체가 뇌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충동을 참는 것보다는 충동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평소 몸에 익혀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4가지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5초만 참기입니다. 어떤 충동이 우리 뇌에 형성이 됐을 때 이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이성적인 뇌인데 충동적인 뇌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뇌가 개입을 하려면 한 6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화를 바로 내는 것보다 5초 정도만 참아주면 이성적인 뇌가 개입을 하면서 화나는 걸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 방법인데요. 흔히 박스 호흡이라고 하는데 4초 동안 숨을 깊이 쉬고 4초 동안 숨을 멈추고 4초 동안 숨을 내쉬고 그리고 4초 동안 다시 숨을 참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박스처럼 숨을 쉬었다가 멈췄다가 또 내쉬고 또 멈추고
이런 호흡을 하면은 우리 몸 안에 밸런스를 잡아주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되는데 이런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이성적인 뇌를 깨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충동이 올라올 때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아침 저녁으로 몇 세트씩 이런 호흡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을 깨우면서 조금 더 이성적인 행동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호흡 운동할 때 중요한 거는 호흡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생각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화가 날 때 나를 제3자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지금 충동적인 뇌 쪽에 사로잡혔을까? 충동과 관련된 것이 편도체라는 부분인데 왜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됐을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성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감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은 기록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이성적인 뇌를 깨우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 기록을 계속 하다 보면 내 행동이 나는 어떨 때 어떤 패턴으로 반응한다는 그런 패턴을 찾을 수 있고 그런 패턴을 찾게 되면 조금 더 그런 상황을 회피하든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충동 구매라는 게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서 회피하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결국 이성적인 뇌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그게 쇼핑으로 풀 수도 있고 술로 풀 수도 있고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것들과 다 마찬가지로 이걸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습관화되게 되고 적은 쇼핑에도 만족하던 게 좀 더 과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중독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소비를 고치는 행동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7일 디톡스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7일 디톡스는 오늘부터 난 무조건 사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하면 결심 자체가 뇌에 스트레스를 줘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제한을 주면 뇌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일주일을 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충동적인 구매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7일이 아니라 열흘, 한 달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나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삶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가치 기반 소비 방법이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소비한 내역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충동적이었고 어떤 것들이 내 가치를 올려주는 소비였는지를 구분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소비의 비율을 어떻게 올려야겠다 이런 식의 작전을 세우면 조금 더 소비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경험치를 올려줄 수 있는 소비 쪽으로 소비 비율을 높여주면은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의 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전전두엽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는 타인과의 비교나 우울, 불안 같은 상태가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독에 쉽게 빠지는 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쇼핑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약물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한번 빠지게 되면 일반적인 중독의 루트를 따라가면서 점점 더 그런 행동을 강화하게 되고 습관화되고 안 하면은 금단 증상 생기고 악순환의 고리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병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혼자 집에서 혼술을 매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중독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어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인지행동 치료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보상회로 자체를 약물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약물 중에서 GLP-1 계열의 약물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위고비라는 약물이 있고 그리고 조만간 마운자로라는 약물이 들어올 건데 이 약물들이 우리 뇌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보상회로에도 작용을 해가지고 GLP-1이라는 수용체에 이 약물이 작용을 하면은 뇌 안에 보상회로에 도파민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서 충동적인 행동을 훨씬 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 관련한 임상시험 근거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런 GLP-1 작용제를 맞은 분들이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알코올 섭취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보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적인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쇼핑 중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 담배나 여러 가지 약물 중독에 대한 효과도 속속 보고되고 있어서 현대의학에서는 충동을 단순히 참거나 우회하는 게 아니라 약물을 통해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독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쇼핑도 하고 삶의 이제 필수품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전혀 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가면은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생활하지 말라는 쪽과 마찬가지 의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조금 더 덜 사용하게 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의 중독성과 의존성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지 행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용 시간을 줄이는 거는 사실상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을 제어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을 아예 내가 닿을 수 없는 공간에다가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자물쇠가 달려있는 상자 같은 게 있어서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뭐 1시간이면 1시간 시간을 세팅을 하면은 그 시간 동안은 아예 스마트폰을 열 수가 없는 장치들도 있는데요. 그런 강제적인 장치라도 사용을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이 뇌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뇌에 외부적인 자극이 없게 되면은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이 시간이 전 전두엽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든 산책을 하든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혼자 고요하게 있는 1시간 정도가 뇌의 전두엽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하고 감정을 소모시키는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라든지 약속 제안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약속을 거절하겠다는 거를 미리 문구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나는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꼭 식사를 해야 돼서 저녁 시간에는 시간을 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약속 제안이 왔을 때 조금 더 쉽게 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나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하려는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연결들은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을 이용한 관계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관계만 집중하면서 만나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지키고 나의 전두엽의 기능을 지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회복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받게 되는데요. 꼭 하셨으면 하고 추천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또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 나의 에너지도 회복되고 나의 뇌도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